휠체어 때문에 이거 현수막 좀 내려야 되지 않을까요? 아, 이거 화면에 맞추신 거구나. 이렇게만 나오시는데 괜찮아요? 화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인류의 평화와 인권 신장에 이바지한 사람과 단체에게 수여되는 노벨 평화상의 후보로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를 추천하게 된 취지를 설명드리는 기자회견입니다. 그럼 먼저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 교수를 맡고 계신 김재왕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저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신 서미화 비상임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기자회견은 제가 먼저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전장현에 대한 소개와 추천 취지를 설명드리고 김재왕 변호사님의 지지 발언을 듣고 마지막으로 서미화 위원님의 발언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월 31일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장애인의 시민권 쟁취를 위해 불복종 운동을 이어오고 있는 단체인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전장현을 추천한 이유는 전장현의 시민 불복종 운동이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에 균열을 내고 평화와 평등을 지향하는 직접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기억하다시피 여성과 흑인의 시민권 운동의 역사는 백인 남성 중심의 사회 질서에 불복종했던 역사입니다. 불복종 운동은 다른 시민을 위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동이 결코 아닙니다. 불복종 운동이 초래하는 사회적인 논란과 불편함은 서열과 위계로 구분되어 질서가 짜여진 기득권 사회가 느끼는 불편함입니다. 전장현은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 질서에 불복종하며 오랫동안 싸워오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부터 출근길 장애인도 지하철 탑니다 행동을 이어오면서 알려졌지만 전장현은 2006년 정식 출범 이후 20년 가까이 장애인의 시민권 보장을 요구해 왔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에 갇혀 있다시피 살거나 혹은 감옥 같은 시설로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불행으로만 여겨질 수 있었던 장애인과 그 가족의 안타까운 죽음들이 전장현의 직접 행동을 통해 불평등이라는 올바른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반도를 덮치고 첫 사망자가 정신병동의 폐쇄병동에서 나왔을 때에도 전장현은 장애인에 대한 코호트 격리를 반대하며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가 모든 이들의, 다시 읽겠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가 모든 이들에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가져다 준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전장현의 지하철 탑승 직접 행동에 대하여 일부 시민 여러분의 비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장현의 불복종 운동이 일어난 가장 큰 원인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이 사회의 견고한 장벽, 그리고 그 장벽을 오랫동안 방치해온 정치에 있습니다. 전장현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갈라치기 한 책임 역시 정치에 있다는 것을 시민 여러분께서 꼭 알아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전장현은 모든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전장현의 시민 불복종 운동을 계기로 대한민국 장애인들의 시민권이 한 걸음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2006년 온몸을 던져 한강대교를 기어가는 행동으로 지금의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었고 2009년 탈시설 당사자들과 함께 풍찬 노숙을 감행하며
탈시설 지원 체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오이도역 추락 참사를 계기로 지금까지 싸워온 끝에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생기고 저상버스가 도입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전장현은 장애인의 시민권 보장을 위해 묵묵히 행동하고 끈질기게 저항해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동자에게 평화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저 오늘도 안전히 일터에서 돌아오는 것이 평화라 할 것입니다. 장애인에게 평화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동하다 죽지 않고 그저 비장애인과 똑같은 일상을 사는 것을 평화라 할 것입니다.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곧 평화로운 사회입니다. 노벨 평화상 후보로 전장현을 추천하는 것은 2024년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가치와 평화의 방향을 뚜렷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 여부를 떠나 전장현의 불복종 운동이 장애인과 모든 시민의 권리를 향한 행동이라는 점을 시민 여러분께서 널리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정치가 더 이상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갈라치기를 조장하기보다 모든 시민의 존엄과 평등을 지키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한 사람의 국회의원으로서 요청드리고 저 스스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전장현의 노벨 평화상 추천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재왕 변호사님 지지 발언 그리고 서미화 의원님의 발언 이어서 청해 듣겠습니다. 예, 서울대 교수로 있고 변호사로 있는 김재왕입니다. 저는 사실은 시각장애인 당사자입니다.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변호사가 되는 과정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저는 로스쿨에 들어갈 때 법학 적성 시험을 볼 때도 그랬고 변호사가 되어서 변호사 시험을 볼 때도 시험에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스크린 리더라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로 시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변호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편의 제공이 가능했던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도 학교에 출근할 때 활동지원사 선생님과 같이 출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지원사 선생님과 학교에 갈 수 있게 된 것은 장애인 활동지원 및 활동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학교에서는 근로지원인 선생님이 함께 제가 작성한 문서의 편집이라든지 문서 출판된 문서를 읽어준다든지 이러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이 가능한 것은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법이라는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들은 하루아침에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전국장애인 차별설폐연대라는 단체가 오랜 기간 장애인의 시민권을 위해서 싸우고 투쟁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저는 그래서 감히 작년에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전장년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한 시민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권 운동의 결과는 지금 어디에선가 집안에 갇혀있던 장애인이 사회로 나오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 것이고 그렇게 나온 장애인이 또 다른 자기의 역량을 사회에 돌려주는 선순환의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장년의 운동을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지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서울시, 정부, 이런 정치권은 전장년과 어서 대화의 자리에 나서서 전장년이 요구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부터 23년 6월 말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던 시각장애인 여성 서미아입니다. 저도 시각장애를 어릴 때부터 질병에 의한 시각장애를 가졌었는데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오면서 장애의 차별이나 억압을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늘 경험하면서 살아왔고 지금도 별반 다름없이 차별의 현장에서 아주
분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23년이라는 세월 동안 2001년부터 이동권 투쟁을 하면서 저는 비로소 이렇게 차량을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동권에 대한 서비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버스 번호가 보이지 않고 누구도 지원해주지 않고 돕지 않기 때문에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2002년 이동권 투쟁을 통해서 2005년에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조례가 나오면서 지금 전국의 장애인 콜택시라든지 저상버스 이런 것들이 전장연의 이동권 투쟁으로 인해서 나온 이런 결과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장연의 투쟁을 보면서 정말 당사자로서 때로는 감동하고 때로는 함께 분노하고 때로는 함께 한 목소리를 내면서 불평등한 사회 구조, 특히 부당한 이 권력, 정부에 대한 저항을 함께 해온 당사자로서 전국장애인 차별참패연대의 지하철 시민 불복종 운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노벨 평화상은 이렇게 보도자료도 나왔다시피 점잖게 도덕적으로 주어진 제도권 안에서 질서를 잘 지키는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불평등한 그리고 부조리한 또 억압적인 사회 구조에 저항할 줄 알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꾸기 위한 노력과 또 정말 부당한 권력과 저항하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단체, 그런 분들이 받아온 상이 바로 노벨 평화상이었습니다. 1964년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그런 활동과 전장연의 활동은 너무 흡사하고 유사합니다. 지금 전장연이 지하철 그 평화적 시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서울교통공사, 경찰, 검찰 이런 공권력을 활용해가지고 지하철 시위만 하기도 전부터 전 시민에게 방송을 하면서 불법 시위니 불법 단체니 라고 하는 도대체 무엇이 불법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시민과 장애인을 갈라치고 혐오를 조장하는 일을 정부가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현 상황을 정말 너무 침통하게 생각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굴하지 않고 끝까지 지하철 시민 불복종 운동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비장애 중심적인 장애인은 출근길에 나오면 비정상인 이 한국 사회를 반드시 바꿔서 장애인도 시민으로 일상으로 출근할 수 있는 출근길에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전장연은 노벨 평화상 후보 아니 시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사하시고요.